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17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라운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상장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라운테크도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아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상장일 날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행히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높게 형성이 된다면은 빠르게 익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은 만약에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높지 않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주는 구간까지 들어간다면은 개인적으로 소액의 익절이나 아니면 손절까지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나름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제가 분석을 해서 나름 중요한 가격대도 나름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가격 하락 시 손절이 아닌 추가 매수 대응을 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매매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공유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대응 방법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셔서 개인적인 전략은 별도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라운테크는 반도체 제조용 로봇을 만들어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추가로 제약 관련된 로봇도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6월 17일 목요일 상장 일정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공모가 밴드 12,800원에서 15,800원이었는데 초과해서 18,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개인 경쟁률은 779대 1입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 주관을 했고 개인에게 12만 5천 주를 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증거금이 9,810억이 들어왔으면 경쟁률이 더 높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약 14,909주가 우리 사주 물량 미달로 개인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3만 9,909주가 개인에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약간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게 반영이 되어서 779대 1 그리고 비례청약 기준으로 실제 경쟁률은 1558대 1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없고요.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라운테크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반도체 로봇을 만들어서 90% 이상의 매출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웨이퍼를 굉장히 클린한 환경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진공 조건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장비들을 쓰면은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공 환경에서 웨이퍼를 공급하는 기술이 나름 힘든 기술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 글로벌 기업들도 진공 환경에서 웨이퍼를 한 장씩 공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운테크는 그 환경에서 웨이퍼를 두 장씩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해외 매출도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에 진출해서 큰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름 제약 쪽에서도 로봇을 만들어서 6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공 시스템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다른 장비 제작사들에서 진입하기에는 조금 장벽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거의 절반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라운테크 같은 경우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18,000원 초과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870억 정도였습니까? 873억인가 837억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1,000억 채 되지 않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는 8조, 2조 그리고 2,600억 정도의 실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룩스라는 기업하고 일본의 얼박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반도체
진공 환경에서 웨이퍼 공급하는 장비들을 많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라운테크가 이런 높은 기술력을 활용해서 이 시장들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까지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도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매출이 48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8억, 당기순이익은 87억이 목표가 됩니다. 실제로 라운테크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 당기순이익을 활용한 주당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테크 균등 비례배정 결과를 보시면은 개인이 참여했는 건수는 11만 9,868건이고요. 참여한 주식은 1억 2,970주가 참여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14,909건의 우리 사주 물량 미달로 인해서 개인에게 배정이 되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균등 배정 물량이 69,955건, 그리고 비례 배정 물량은 69,954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균등 배정 실제 경쟁률을 보시면은 0.5836이 나왔고요. 균등 배정으로 영주를 확정적으로 받았고 58%의 확률로 균등 배정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나눴을 때 1558점 2092 땡땡땡땡이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 비례 배정 경쟁률은 1558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수정을 안 했네요. 자,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제가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 주주의 물량이 222만 8,444주고 전체 물량의 45.61%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장외에서 상장할 것을 기대하고 많은 물량들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고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질 만한 가격대는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코넥스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이전 상장 이후에 그 거래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 지지 저항이 되어 준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가격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봤을 때도 뭐 크게 특이 사항은 없고요. 아무래도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벤처 금융도 없고 기존 주주 물량이 조금 많은 형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우리 18,000원의 공모가 대비해서 14.82%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29.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소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행사가 가능하고요. 전체 상장 후 물량의 전체 물량의 2.61%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2,700주는 상장 후에 언제든지 공시를 하고 희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75,000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6월 17일 이후에 공시 후 희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적으로 주는 영향 대비해서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의무보유 확약 물량을 보시면은 요게 기관들에게 배정되는 물량인데 미확약되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개인 물량, 기존 주주 물량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사주 미달라는 물량 14,909주를 더해서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총 물량은 261만 1,926주고요. 전체 물량이 53.46%입니다. 이 물량이 순수하게 그대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공모가 기준 470억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꽤나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 또 수정을 안 했네요. 나쁘고 변동성은 크죠.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도에 약 243억의 매출을 일으켰다가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2020년도에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482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6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정치다 보니까 실제로 달성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거 코넥스 가격 네이버 통해서 한번 1년, 3년, 그리고 3개월 단위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 기준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제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유지됐던 것들을 보면은 크게 의미는 없는 가격대로 4,000원, 그리고 여기쯤이 한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보시면은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약 8,000원 정도대를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아마 이때부터 라운테크가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때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11,000원보다는 약간 넘는 가격 같거든요. 그래서 11,500원, 그리고 요게 한 14,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게 이제 한 18,000원 정도 가격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가에서 하락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유지되는 요런 가격대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아마 14,000원 정도에서는 크게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또 깨진다면은 11,5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다시 큰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들을 나름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IPO 청약이 진행되기 전에는 가격이 25,350원이었는데 청약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22,000원, 오늘자 기준으로 종가가 22,0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IPO 진행되기 전날 그리고 상장하기 전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 10% 이하로 가격이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나름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 터졌기 때문에 끝에서 약간 터지면서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8,000원, 24,000원대가 지지 저항선으로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얘가 상장하는 날 요 밑에서 샀는 물량들이 이제 익절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큰 가격 하락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이 밑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미리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위에서 정리를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얘가 하락을 한다면은 한 18,000원에서 14,000원 사이 가격대에 온다면은 다시 싸졌다라고 판단하고 매수세로 들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4,000원에서 18,000원 요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이 판단을 근거로 만약에 공모가인 18,000원 이하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이런 중요한 가격대까지 왔을 때 저는 주식을 더 사모아갈 예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추정 단기 순이익이 66억 8,900만 원이었고요. 현재 공모가 18,000원, 장외가 코넥스 가격 22,000원 기준으로 가격이 상장 후에 돌아온다면 시가총액이 879억, 그리고 1,075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13.14, 그리고 장외가까지 온다면은 16.08로 유사 기업들보다는 다소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요 추정 단기 순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라운테크가 나름 괜찮은 기술력으로 성장은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1526대 1로 나름 경쟁률은 괜찮게, 기관 경쟁률은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8.7% 정도로 굉장히
낮은 확률로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24.9%였습니까? 24.9%까지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운테크 수요 예측 때도 보시면은 미제시가 이 25건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이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가격 제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최대 주주 구성 및 비율은 굉장히 나쁜 상태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도 53%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무보유 미확약 물량도 25.1이었네요. 25.1%로 8.7에 비해서는 다소 올라갔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수치라고 판단을 하고요.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 공급 장비 기타 등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테마성은 좋다라고 봅니다. 기관 경쟁률도 양호하게 나왔고 우리 사주 물량 때문에 약간은 더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800대 1 이상은 안 됐을 거거든요. 실제로 개인 경쟁률은 다소 아쉬운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KB증권 같은 경우 사람들이 온라인 등급으로 청약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시총이 879억이고요. 879억이었네요. PER은 13.14로 유사기업보다 다소 낮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약간 추정 단기 순이익이 고평가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냥 적정치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의 특성상 앞에 했던 얘기 정리해 드릴게요. 공모가 이상의 주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이 빠르게 익절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이상으로 시초가가 잡힌다면은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결국은 초반에 주가가 하락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는 있지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1차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예정이고요. 하락을 한다면은 공모가 근처로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점점 모아가는 전략을 세울 생각입니다. 반대로 공모가 18,000원보다 더 싸게 가격이 형성이 될 경우에는 추가 물량을 확보를 하고 제가 얘기 드렸던 14,000원대까지는 계속 사모아 갈 예정이고요. 11,500원 또 나름 지지 역할을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걸 파란색으로 했는 거는 크게 중요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 가격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하로는 14,000원 정도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공모가 이상으로는 24,000원대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아까 25,200원이었습니까? IPO 진행되기 바로 전날에 그리고 IPO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가격이 무너지면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가격대에서 26,000원 사이대에서는 강하게 저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부 만약에 저점에서 물량을 많이 모으셨다면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 상장 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가 네이버 차트로 보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대를 알 수가 없었고요. 신규 상장을 하고 나면은 우리 HTS로 봤을 때 과거의 차트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 차트를 기준으로 정확한 가격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런 지지 저항 가격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 예정입니다. IPO 진행 후 마이너스 10% 이하로 가격을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가 매수 물량이 약 위의 가격대에서 정리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시적으로 상장일날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17,000원, 14,000원까지 이래 뚝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와서 중장기적으로 17,000원에서 26,000원 사이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가격대 안에서 또 새로운 지지 저항선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신규 상장을 하고 첫날은 살짝 떨어지더라도 2일차, 3일차 혹은 일주일 이내로 해가지고 26,000원이 돌파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세웠던 이 기준들은 전부 다
예외 사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24,000에서 26,000원 사이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21년도 목표 매출이 482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67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1년도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라운테크 2021년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것 중에 2021년도 1분기 때 매출이 벌써 105억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매출은 없더라도 2021년도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추정 당기 순이익만큼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계획에 맞춰서 지금 기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 환경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2장씩 공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하이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높은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의 인지도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얼마나 따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실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기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2022년도, 2023년도가 됐는데 라운테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글로벌 이미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적당한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든지 익절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라운테크에 대해서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살짝 코멘트를 해드렸고요. 하지만 제가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상장일 날 지켜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라운테크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